안녕하세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최진입니다. 결혼 전에는 10년 정도 기업 회계팀에서 근무했었고요. 지금은 하나이 키우면서 이 사업 전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메이 사업, 저에게 기회가 되어준 이 아메이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사진, 되게 굉장히 좀 작은 하늘이 보이시죠?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작은 소도시인 춘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춘천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게 상수도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그 근처에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 주변 분들은 대부분이 공무원이셨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그 춘천이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였거든요. 그래서 도청, 시청, 군청, 뭐 그리고 또 대학교도 4개나 돼요. 그 작은 도시에. 그래서 저희 부모님, 저희 할아버지, 또 저희 아버지 형제들까지 다 공무원이셨고요. 또 저희 친구 부모님들도 뭐 교사, 군인, 경찰 이런 다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 고만고만하게 사는 그냥 소시민, 서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공무원의 위세가 있지만 예전에는 공무원 월급은 좀 우스갯소리로 죽지 않을 정도로 월급을 준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적은 월급으로 그냥 아껴 쓰는 게 저희 현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성공자도 보고 부자도 봤지,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그 주변에는 부자가 없었고요. 부자들은 TV에서만 볼 수 있는 굉장히 저랑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왜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저희를 앉혀놓고 아껴야 된다. 공무원은 돈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읽게 된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봤더니 가난한 아빠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제가 항상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거든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거라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거 살 돈 없다. 저는 눈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을 많이 부모님한테 요구하면서 살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피아노 학원에 좀 가고 싶고 미술 학원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했을 때 그런 거 할 돈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저는 나는 꿈을 꿔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런 것을 그런 것조차 꿈꾸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사고가 멈춘 거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나는 그런 거를 해도 잘 하지 못할 거야 라는 좀 정신적인 게으름 뭐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을 계속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부자가 될 리는 없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부자의 교육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대로 사는 게 편안하고 만족스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살았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 우리 아이도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지레 짐작 부모님의 상황에 좀 순응해서 그냥 미리 꿈을 접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제가 본 작은 하늘처럼 이런 작은 하늘만 보고 평생 꿈을 꾸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모든 부모님들이 나는 이렇게 살았더라도 나의 자식들은 좀 넓은 꿈, 큰 꿈을 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결혼해서도 그렇고 그냥 중산층이라고 그냥 자기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대부분 자기는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자는 될 수 없겠지만 나는 그래도 가난해지지는 않을 거야 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솔직히 뭐 미래를 대비하고 이렇게 살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중산층이라면 얼마의 자산이 있어야 할까 봤더니요. 30평대 아파트에 월급 500만 원, 현금 1억 이상의 중형 자동차를 소유하면 중산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 나는 중산층에 가까스로 걸리는구나, 턱걸이는 되겠구나, 중산층이야 이렇게 위안을 삼았지만 문제는 이 월급이죠. 월급. 지금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내가 이 월급이 끊겼을 때 중산층의 생활도 할 수 없고 가난에
가난의 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25년 벌어서 5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 저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현재가 돈 버는 기간보다 소비하는 기간, 살 날이 더 많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오히려 수입은 적어지는데 그러면은 내가 쓰는 병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줄일 수가 없는 게 병원비, 의료비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기 때문에 자녀 교육비를 또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삶의 질이 요즘에 향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비용 시대이지만 나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되지 못한다는 저소득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구직난도 있고 조기 퇴직도 되고 저성장 시대에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많이 좀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항상 했던 아껴야 잘 산다, 저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의 가난한 아빠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준비하시죠. 베이비붐 세대에서. 하지만 연금으로는 생활비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축은 했지만 지금 시중금리는 0%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모아둔 예금으로 노후까지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좀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유로운 노후는 누구나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 불가능한 일이 점점 되고 있는 게요. 저는 좀 가까운 거리에서 저희 부모님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공무원으로 퇴직하셔서 공무원 연금이 그냥 일반 개인연금보다는 조금 수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계신데 혼자 쓰기에 좀 굉장히 여유로운 돈이에요. 그래서 운동도 다니시고 동호회도 하시고 여행도 굉장히 수시로 다니시고 아직도 운전도 하시거든요.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면서 또 자식들에게 많이 베푸세요. 그래서 저희 딸이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서 용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좀 또 비교가 되자면은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젊으셨을 때 혼자 되셔서 저희 그 남편, 형제, 삼형제를 키우시느라 굉장히 열심히 사셨지만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으셨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일을 하셨는데요. 지금 건강이 좀 나빠지셔서 쉬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이렇게 건강한 아들이 셋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실 만도 한데 저희 어머니는 그거 자식들한테 부담 주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내가 내 돈으로 벌어서 손주들 용돈도 주고 싶고 자식들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친정아버지와 저희 시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우리 아빠처럼 저희 친정아버지처럼 좀 노후에는 저렇게 여유 있게 자식들에게 좀 베푸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평생 나이 들어서까지 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딸이 하나 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셋이니까 좀 3등분 좀 약간의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두 부부를 딸이 하나가 케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준비하지 않으면 나의 아이에게 우리 부모가 짐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미리 좀 준비를 좀 해볼까 해서 취업을 좀 알아보긴 했는데요. 경력도 좀 단절이 돼 있었고 그리고 아이를 혼자 육아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삶을 좀 살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좀 시간당 알바를 좀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좀 여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면서 그냥 봉투라도 붙여볼까? 인형 눈이라도 붙여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 경쟁력이 엄청 치열한 거 아세요? 제가 들어갈 자리도 없고요. 그거를 하루 종일 하더라도 하루에 몇천 원 벌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참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저희 아이가 유치원을 가면서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었던 저희 그 딸 친구 엄마들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격증을 준비해서 나중에 뭐 미래 준비를 한다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이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육교사 자격증도 내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아이 문화센터에서 만난 지금의 스폰서님이신 홍은희 에메랄드 사장님을 통해서 아메이 제품을 전달받고 잘 쓰고 있는 소비자였는데요. 그 사이에 항상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메이 사업을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건 내 일이 아니다.
아메이 제품은 너무 좋지만 나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물건을 잘 못 팔고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아메 사업은 맞지 않는다. 아메 사업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거절했는데요. 사람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가 30대 후반, 그러니까 39에서 40이 넘어가는 그 시기 있죠. 앞자리가 바뀌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옛날의 생각과 그리고 또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 40년을 살았는데 앞으로의 40년이 지금하고 똑같겠구나. 변하지 않겠구나. 아니, 변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같은 삶을 40년을 똑같이 사는 거는 너무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장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한번 도전해보자. 그랬던 일이 아메이였습니다. 근데 저희 스폰서님께서 그것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건 팀워크의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용기를 냈었고요.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좀 과감하게 도전해보자 했던 것들이 저한테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저의 정말 소중한 기회로 삼고 지금 열심히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자인데요. 읽을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퀴즈입니다. 네. 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위기는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 그래서 지금은 위기의 시대다. 나라도 위기고, 개인도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건 위험의 시기라기보다는요. 위는 위험하다 하는 데인저고요. 기는 opportunity라는 기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중국인은 이 위기를 두 글자로 쓴다고 해요. 첫 글자는 위험, 둘째는 기회. 그래서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라 하고 존 F 케네디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거는 위험이 따라오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 라는 얘기고요. 이게 지금 개그맨 유재석 씨인데요. 이게 그 예능 프로에서 했던 말이에요. 진짜 위기는 그것이 위기인지 모르는 것이래요. 근데 요즘에 너무 큰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위기인 건 다 아시죠? 근데 더 위험한 것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위험한 거라고 합니다. 지금 모두 위기의 시대인 걸 알지만 제 주변에 또 저희 아이 친구 엄마들을 보면 이게 불안한 미래다 알지만 준비하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내가 어떤 것을 도전하기가 두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도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요. 이 아메이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위대한 기회를 아메이를 통해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로봇가 사람을 대신하는 사회라고 하죠.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1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계화 혁명이죠.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있었죠. 저희 세대는 3차 산업혁명의 시대죠.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그런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의 시대인데요. 겨우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에 조금 적응할 만 했더니 벌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 거죠. 제가 아메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한 7, 8년 전인데요. 그때 제가 미팅을 들을 때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그래서 로봇가 인간을 대체하고 드론이 택배를 나르고 그리고 무인 자동차가 생기고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저는 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제 세대에서 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고요. 저희 아이 세대에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왔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AI 기술, IoT, 로봇, 3D 프린팅, AR, VR 이런 것들이 벌써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생각보다 빨리 왔을까요? 그건 2020년에 가장 큰 이슈,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IoT가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그 코로나에 걸리면
확진자가 되면 동선이 바로 공개가 되죠. 그리고 확진자의 주변 사람들 접촉자가 또 바로 공개가 되죠. 그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 빅데이터가 지금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데요.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 시스템이나 로봇이 대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언택트 시대, 직접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으면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에 정말 안성맞춤인 그런 사업, 일이 어떤 것일까 봤더니 안정지향적이어야 되고요. 지속 가능한 일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가 가능한 일이어야 하고요. 개인주의 성향 또 비대면이 가능한 일이어야 하고 신기술 활용을 할 수 있는 일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직업 그리고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유통업계 동향의 반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직접 사는 오프라인 업계는 매출이 하락했지만 홈쇼핑이나 온라인 같이 비대면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이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나 지마켓이나 마켓컬리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직접 보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기성세대들은요, 인터넷 그 쇼핑몰을 어느 정도 뭐 옷이나 이런 거는 구매를 했었지만 이런 농축산물이나 음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기가 좀 힘들었던 세대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겪어본 거죠. 겪어봤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하고 예전을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언택트가 아니어도 직접 가서 살 수 있어도 이게 너무 편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언택트의 소비가 무한 확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쿠팡, 지마켓, 마켓컬리 같이 공장도 없고요. 이곳은 제품도 가지고 있지 않죠.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장을 마련해주는 기업인 거잖아요. 이런 기업을 뭐라고 하냐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고 합니다.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 기업은요, 모두에게 열린 일종의 비즈니스 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무 때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비즈니스 장에 모여서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치를 높이는 것이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이 우버가 있죠. 택시 한 대도 없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택시 회사고요. 쿠팡. 제조 공장 없는데 가장 큰 유통회사죠. 그래서 이 쿠팡은 제품도 없고요. 창고도 없고 매장도 없고 공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플. 어플리케이션 없이 앱스토어로 가장 큰 온라인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이 애플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2006년보다 작년 2019년도를 보면 500대 기업 중에서 탑 10을 뽑았더니요.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플랫폼 기업이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 된 게 이 플랫폼 비즈니스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그 대학생들에게 물었대요. 제일 일하고 싶은 기업이 어디입니까? 했더니 대부분 우리는 삼성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위가 카카오였대요. 카카오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죠. 소셜 플랫폼, 마케팅 플랫폼, 또 콘텐츠 플랫폼처럼 이런 플랫폼 기업이라서 지금 어떤 제조나 어떤 큰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굉장히 힘든 이 시기에 가장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카카오 기업이죠. 그래서 공장 없이 돈 버는 플랫폼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과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페이스북을 좀 비교해 보면요. 삼성은 종업원이 30만 명인데 페이스북은 2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업원 관리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삼성이 29조 원으로 페이스북 18조 원보다는 높지만 밑에 보시면 시가총액을 보시면요. 삼성은 325조 원, 페이스북은 534조 원으로 1.67배나 높습니다. 삼성보다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 거죠.
여기에는 제품도 없고요. 공장도 없어요. 재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고요. 저희는 좀 돈을 벌고 싶죠. 예전에는 돈을 버는 방식이 부동산, 하지만 일부 자본가의 전유물이죠. 저희는 할 수 없죠. 그리고 주식 투자, 또 고급 정보를 가진 자의 또 전유물이고요. 각종 사업, 자본이 없으면은 할 수도 없고요. 경험도 없고요. 저희는 인프라도 없고 인적 자원도 없기 때문에 사업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상속, 금수저, 벌써 이미 태어나기를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부자가 될 수가 없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나와 배달의 민족 매각 금액을 딱 비교해 보면요. 와, 배달의 민족은 불과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시아나는 2조 5천억의 매각 대금이라면 배달의 민족은 4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정말 뭐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요. 예, 이렇게 배달의 민족이 굉장히 윈이죠. 이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글, 애플, 뭐 테슬라, 에어비앤비,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물음표 하나 있죠. 아메이 기업도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러면 좀 의문이 드실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돈을 버는 것에는 확실하지만 그러면 나는 카카오를 만들 수도 없는데 나는 애플 회사를 만들 수도 없는데 구글을 만들 수도 없는데 그러면 내가 카카오에 입사해서 돈을 벌면 나는 그냥 노동 수입일 뿐이지 나는 그것을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지?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플랫폼이라는 건요, 기차역이죠. 그래서 기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역이고요. 사람이 타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순환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건요, 컨슈머라는 소비자와 프로덕션 뭐예요 이게? 프로듀서 헷갈렸어요. 프로듀서. 그러니까 이 사업가를 연결해주는 이 장이 플랫폼이죠. 그래서 저희는 제조해서 물건을 제공하는 이 기업, 저희 아메이 기업, 그리고 또 이 아메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이 플랫폼을 저희가 만드는 거죠. 이 플랫폼을 유지하는 게 저희 아메이 ABO, 저와 같은 아메이 ABO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플랫폼을 만드냐 하면 아메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아메이 사이트에는요, 아메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이 다 올라와 있고요. 소비자들이 그 아메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소비자를 모으는 일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 보면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홈페이지를 관리할 능력도 없고요, 홈페이지를 만들 능력도 없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 플랫폼을 만드는 것까지도 아메이 회사에서는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할 일은 없고요. 아메이 회사에서 이 안에 들어가서 프로모션도 만들어주고요, 캐시백도 주고요, 뭐 내일부터 하는 에이클릭 머니도 주고요. 다 알아서 해주는데요. 제가 할 일은 이 아메이 소비자를 모으는 일인 거죠. 아메이 소비자를 모아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이 네트워크를 만든 것을 이 플랫폼에 넣어서 이 소비자들이 알아서 쓸 수 있게 내가 판매를 하지 않아도 이 소비자들이 알아서 판매할 수 있는 이 장을 만들어주는 거, 비즈니스의 장을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할 일이고요. 요즘에는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직접 만나서 물건을 전해주기도 하고 신뢰 쌓기도 하고 했지만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뭐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로 사업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제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제품도 필요 없고요. 창고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매장도 필요 없고요. 공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다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소비자를 만드는 네트워크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일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굉장히 좀 많은 오해가 있어서 다단계 피라미드와 혼용해서 썼었는데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요.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을 재비용을 없애는 회사. 싼 값을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해주는 직접 판매 방식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 수만 늘리는 것은 소용이 없고요. 그런 것은 피라미드와 다단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소비자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소비자들과 회사를 연결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수익을 저희 ABO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가 갖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한 최고의 투자이다. 워렌 버핏이 말했고요. 내가 만약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을 했다. 빌 게이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한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보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죠. 예, 그런 많이 배우신 분들이 다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것을 다단계와 피라미드와 혼용해서 무조건 이렇게 멀리하는 게 아니라 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중요한 기업이 될 수 있는지 좀 보면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 시대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의 실업 대란이고 부업이 아닌 복업. 그러니까 부업이라는 거는 원래 전업이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의 하는 사업이죠. 근데 복업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일을 100대 100으로 다 열심히 하는 걸 복업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본격화될 구조조정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부업의 기회 니즈가 많이 폭증되고 있고요. 그리고 언택트의 일상화, 또 온라인의 급증, 그리고 진화하는 컨텐츠 이런 것들 때문에 디지털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팅 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역 강화 증심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이 건기식이에요. 증가가 되고 있고요. 위생 관련 용품 구매가 증가되고 있고 믿을 만한 인증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4차 산업혁명에 꼭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은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요. 저 같으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도 1등 기업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본도 튼튼하고 경영도 튼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회사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회사, 아메이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메이 회사는요. 1959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6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국 나이로 환갑입니다. 네, 6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휴먼 그리고 인간을 생각하는 그리고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윈 사업이고요. 플랫폼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건 뉴월드란 잡지입니다. 우리가 IMF 시대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21세기를 이끌어갈 초월한 기업들을 좀 본받자 해서 연중 기획으로 나온 잡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아메이, OA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동네 엄마들이 하는 얘기들 아메이 해서 망했다더라, 아메이는 피라미드라 했던 동네 엄마들이 했던 아메이가 아니라요. 이곳에 와서 아메이를 배웠더니 삼성보다도 더 큰 글로벌 기업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여기서 보면 OA1이라는 건요. 자본 총액이 5천만 달러 이상이 되는 튼튼한 기업이고요. 거기서 원이라는 거는 신용등급 1등급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는 기업을 OA1 신용등급을 주는데요. 그렇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이미 IMF가 거의 20년이 넘었죠. 그 시대에 이렇게 뉴월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본사인데요.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습니다. 여기는 여의도의 3분의 2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구동이 이 제주동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3분의 1이라면 영구가 3분의 2동을 차지하고 있고요. 영구에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메이 계열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넘어갔죠? 예, 아메이 계열사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그 청소년들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올란도 매직 팀이 농구팀도 가지고 있고요. 5대 농장도 유기농 농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창업자를 보시면요. 리치 디보스 회장님과 제이벤 회장님이 동업을 하셔서 창립을 하신 건데요. 정말 요즘에는 뭐 동업 친구끼리 가족끼리 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60년을 이어오고요.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 때까지 이어지면서 되게 가치 있게 그리고 그런 기업 이념들이 다 이어져서 지금 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영 이념은 성공을 꿈꾸는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메이라는 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의 기업 이념은 뭐 근면 성실 뭐 이런 걸 했다면 아메이 기업의 모토는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다른 기업과는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윤리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슨 마케팅상도 받았습니다. 이 에디슨 마케팅상은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하고 마케팅, 인간 지형적인 디자인과 혁신 우수성을 기리는 수상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테슬라 앨런 머스크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 회장님도 받으셨던데요. 아메이 회장님, 리치 디보스 회장님, 제벨 앤델 회장도 받으셨죠. 그리고 스티브 벤 앤델 회장님은 미국 상공회의소의 의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고 또 아버님과 또 아들이 부자가 역임한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공회의소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정경련과 같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모든 기업 그리고 상공산업 관련된 협회 이런 곳들의 대표 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의장을 그냥 다단계 일개 피라미드 회사의 회장을 앉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을 대표하는 의장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과 만나기도 한 게 사진에도 있네요. 그리고 중국에서 큰 행사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일본의 큰 행사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그리고 미국의 큰 행사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기업에 가서 이렇게 그 강연을 할 정도면 그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고 신뢰가 있는 있는지는 여기서 벌써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틀라스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이거는 예전에 땅콩 해양 있을 때 EBS에서 특별 기획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의 부자들하고는 다른 어떤 일들을 하는지 기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부가 단순한 돈의 기부보다는 이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함께 누리는 공유하는 그런 기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도 같은 기부가 아니라 한 도시를 살리고 그리고 예술가들을 살리고 또 아이들을 살리는 이런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회장님의 이런 마인드가 아메이의 그 사업에 굉장히 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메이는 이렇게 보시면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지역에 진출되어 있고요. 14,000여 명의 직원, 500명 이상의 연구원, 450여 가지의 생산, 200가지의 OEM, 그리고 800가지 이상의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5대 농장 및 자체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더라고요. 저는 아메이 하면 그냥 미국 기업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진출되어 있고 한번 진출된 나라에서는 아무리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한 명의 ABO라도 있으면 그 ABO를 지원하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삼성이 제일 큰 기업인 줄 알았더니 아메이한테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메이가 이렇게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아메이에서 저한테 비행기를 팔라고 했으면 아마 아메이 사업 못했을 것 같아요. 아메이에서 리테일 하는 거는 뭐냐면 생필품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요. 건강식품 세계 판매 1위 뉴트리라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메이 제품 중에서 제일 먼저 추천받은 제품 뉴트리라이트고요. 이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저희 남편이 굉장히 몸이 안 좋을 때 고혈압, 고지혈, 콜레스테롤, 지방간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성인병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그것이 말끔히 해결이 됐고요. 저 또한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이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메이 제품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5대 농장에서 유기농 농법으로 제조된 뉴트리라이트 세계 판매 1위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세계 판매 1위 이 건강식품 저희의 그 최고의 아이템이죠.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건강식품 업계 동향을 봤더니 모든 매출은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건강식품의 매출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종합 비타민, 유산균, 단일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요, 대비 평균 15.4%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망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건강식품이라는 게 그게 특히나 세계 판매 1위 제품을 가진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아티스트리 스킨케어 제품과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케어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케어할 수 있죠. 매일 이를 닦고요. 매일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전쟁이 나도 어쩔 수 없이 쓰는 제품이 생필품이라고 하죠.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우리가 경피독에서도 안전하고요. 그리고 피부가 저희한테는 1차 면역 방어막이기 때문에 약산성 제품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메이 홈 제품이 있습니다. 기능은 굉장히 좋은데요. 성분은 굉장히 좋아서 안정성이 있어서요. 정말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로 아메이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메이 퀸 제품, 중금속 같은 게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건강 냄비라고 하죠. 건강 냄비고요. 여기다 다 데려놓고 음식을 인덕션에 딱 하고 나면 한 10분이나 20분 후에 굉장히 맛있는 요리가 되는 요술 냄비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정수기 판매일이 또 이스프링 그리고 또 호흡과 또 많이 환경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호흡 관리에 꼭 필요한 앰모스피어 스카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메이 제품은 다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제품으로 교환해주고 교체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제품인 원포원까지. 이 제품은 아메이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제품인데 유통망이 없어서 도태되고 있을 때 저희 아메이 유통망에 올라와서 굉장히 사랑받고 굉장히 우수한 제품으로 많이 인기가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런 좋은 제품을 우리가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소비자를 모아서 그 소비자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수입을 받는 게 저희 아메이 사업인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산자가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왔다면 지금은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로 가는 직접 판매 방식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저희 특히나 아메이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ABO가 그것을 소비자와 그리고 아메이 회사를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그 연결해준 대가가 35%의 수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ABO 그러니까 소비만 하더라도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30% 할인도 받을 수 있고요. 100% 만족 보증 환불도 받을 수 있고요. 35%의 보너스 사업 기회도 있고 택배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저희 아메이 사업이고요. 아메이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나한테 전달해준 스폰서라는 분이 왠지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괜히 억울해서 안 하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이 보너스 배분 원리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요. 저한테 전달해준 스폰서 그리고 저 아이 그리고 AB가 있을 때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같이 쓴다고 했을 때 스폰서님은 12,000원, 저는 24,000원, 그리고 AB는 6,000원씩 받아서 제가 봐도 제가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보통은 나에게 소개시켜준 스폰서가 제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 스폰서를 한번 없애봐도 나는 똑같이 받는 게 24,000원 똑같고요. 제가 없어도 AB는 받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보너스 배분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고요. 수입의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의 수입은 스폰서 무관하고요. 스폰서는 내 노력을 뺏어가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마케팅상을 수상했죠. 그래서 아메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일은 지금 당장 사업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마트 바꿔쓰기입니다. 기본이죠. 기초. 그래서 마트를 바꿔쓰는데요. 일반 마트에서 30만 원 쓰면 월 300포인트가 들어오는데 아메이 마트는 10,000원이 들어온다고 하죠. 이거는 마트만 바꿔서도 수입이 들어오죠. 나는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근데 내일부터 생기는 A클릭으로 하는 장바구니.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정기적으로 요즘에 구독경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매달 정기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아까 캐시백 10,000원뿐만 아니라 A클릭 머니라는 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을 또 줍니다. 나 사업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줄까요? 이렇게 어떻게든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찾기가 더 쉬워지겠죠. 더 말하기가 쉽죠. 너 항상 홈플러스에 썼는데 300포인트밖에 못 받았잖아. 지금 아메이로 마트를 바꿔봐. 그러면 이런 수입이 있어. 그러면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점점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ABO 사업자들이 점점 더 사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 모으기 매니아 소비자. 그래서 매니아 소비자를 모으게 되면 나처럼 쓰는 사람 A, B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20, 30명의 나처럼 쓰는 소비자가 있으면 12%라고 하고 30만 원의 수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브론즈 빌더 핀이 있죠. 브론즈 빌더 핀은 세 그룹에 6%, 6%, 6%를 해서 내가 15%를 하면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룹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의 수입. 그래서 브론즈 빌더라는 그 코어 플러스 30%를 더 받게 돼서 1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솔직히 100만 원 받기, 100만 원 벌기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이거는 소비자 모으기, 마트 바꿔 쓰기만 해도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게 1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와 같은 100만 원 받는 나와 같은 A, B, C의 그룹을 만들면 나는 260만 원의 수입을 받게 되고요. SP라는 핀이 됩니다. 근데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되는 핀이에요. 왜냐하면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생필품 다 쓰면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되는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수입이라는 거죠. 이 260만 원 정도가 되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저희 아버지의 그 공무원 연금 그 수준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나의 노후에 매달 들어오는 이 수입으로 아이에게 기대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지 SP만 했는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한 3그룹을 냈다고 생각을 아까 하면요. 이제 한 그룹 더 늘려서 4그룹을 냈다고 하면 355만 원, 2그룹 더 내서 6그룹을 하면 535만 원의 수입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와 같이 535만 원 수입을 받는 세 그룹을 후원하게 되면요. 도와주게 되면 저는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하고요. 연소도 1억 3천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연봉 1억 3천 굉장히 큰 수입이죠. 그리고 이건 세금을 떼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굉장히 매력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수입뿐만 아니라 넌캐시 어워드라고 해서 여행도 보내줍니다. 지금 2021년에는 시드니인데요. 지금 코로나가 좀 끝나고 나면 이런 여행도 정말 평생 갈 수 있는 일이 아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소비자로만 있으시면서 그냥 매달 100만 원만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시려면 브랜드 체험, 아티파티, 온라인 미팅, OEM이나 제품 같은 거를 들으시면 되고요. 나는 연봉 1억에 도전하겠어. 그렇게 되시면 사업자가 들어야 되는 미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한 지 한 7년, 8년 정도 됐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비대면이나 대면으로 직접 얼굴 가서 봤지만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가 아직 있지만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또 코로나 같은 그런 것이 오더라도 나는 이것을 이용해서 그것 때문에 나의 그 영업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입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언택트로 또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줌으로도 이렇게 회의도 하고 미팅도 듣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꿈이 너는 뭐가 될래 하면 나는 그냥 선생님이 되고 싶어,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 꿈이 아니라 그냥 장래 희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의 장래 희망이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이 아메를 통해서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요리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대면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또 강의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저희 스폰서님과 함께 안 하던지 그래서 홈쇼핑도 한번 해보고요. 정말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40세에 제가 저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그 전에 삶과 똑같이 살고 있었을 텐데 정말 제가 많이 변한 거를 이걸 보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과 같은 팀이 생겼습니다. 함께 여행 가고 정말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는 팀과 함께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이런 팀이 있어서 더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잘 되는 일이 있으면 또 기운 받아서 더 사업을 또 잘하게 되는 정말 저희 팀워크가 좋은 저희 팀이고요. 그리고 또 안 하던지 예, 또 드레스 파티, 남편과 함께 드레스 파티, 그 친구, 또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해서 또 친구와 함께 같은 드레스 파티, 그리고 이런 또 호텔에서 하는 이런 디너 파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스폰서님과 같이 또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기의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꿈을 꾸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냥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돼라는 게 그냥 저의 단지 꿈이었는데, 저는 이 자리, 이 아미에서 많은 꿈을 꾸게 되었고요. 이거는 최근에 그 드림보드를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드림보드보다 자꾸 이렇게 발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점점 꿈이 더 많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집순이어가지고 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자연 이런 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집이 굉장히 좋은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집, 그리고 너무 큰 차 말고 좀 작은 차, 그리고 항상 마르지 않는 통장, 그리고 또 항상 내가 정말 평생 죽기 전에 이렇게 넓은 세상에 한 번도 못 가보면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이게 배터리가 부족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이런 여행도 평생 가고 싶고, 네, 또 남편에게 좋은 선물도 주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에게 저도 금수저를 태어나지 못했고 저희 아이에게도 금수저 물려줄 수 없지만, 여기 보면 금수저가 자산 20억 원에 연수입이 2억이면 금수저래요. 근데 이 금수저가요, 지금 저희 스폰서님이 다이아몬드 사장님 이 가구 연수입이 2억 원 정도 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되면 나의 아이에게 금수저를 물려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금수저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아메 사업하고 있고, 이렇게 출발선은 같아도 이렇게 금수저와 흑수저는 좀 다르잖아요. 하지만 아메 사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창업 10대 기준과 저희 아메 사업하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이 지금 아메 사업이고요. 그래서 아메 비즈니스의 장점, 예, 부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되고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가 없죠.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무점포 사업, 그리고 자녀에게 상속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메 사업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이 폭풍은 지나갈 거라.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의 오랜 시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개그맨 유재석 씨가 얘기했죠.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험한 시기를 기회 삼아서 지금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 사업을 저의 인생의 기회로 보고 열심히 사업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팀에서 멋지게 성장하고 또 도움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